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질문부터 드리고 시작할게요. 60세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말합니다. 연금은 아직 아닙니다. 63세부터, 아니 65세부터 드립니다. 이 3년에서 5년, 여러분은 어떻게 버티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제 대학 선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대기업 다니셨고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하셨죠. 퇴직금도 받으시고 이제 좀 쉬어야지 하셨대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불안해지시더래요. 연금은 아직 3년이나 남았고 퇴직금은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건강보험료에 세금의 관리비에 돈 나갈 곳은 그대로인데 들어오는 건 없으니까요. 결국 다시 일자리를 찾으셨는데 60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경비, 주차관리, 택배 보조, 30년 경력은 아무 소용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한두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 대부분이 이 길을 그대로 지나가게 됩니다. 정년은 끝났는데 연금은 아직 시작되지 않는 이 구간. 우리는 이것을 연금 공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이 연금 공백이 왜 생겼는지, 이게 노인 빈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결국 우리 모두의 미래인 이유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가 중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공백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제도가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던 건데요.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을까요? 국민연금이 처음 만들어진 게 1988년이에요. 그때만 해도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0대 초반이었습니다. 연금을 60세부터 주면 10년 정도 받고 돌아가시니까 재정 계산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의학이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80대, 90대까지 사시기 시작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연금 받는 기간이 20년, 30년으로 늘어나니까 돈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연금 받는 나이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60세였다가 61세, 그 다음엔 62세, 지금은 63세, 앞으로는 65세까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오래 살면 연금도 오래 받으니까 시작 시점을 늦추는 것도 일리가 있죠. 문제는 정년입니다. 정년은 그대로 60세에 머물러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회사는 60세에 이제 나가세요 하는데 국가는 연금은 65세부터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사이 5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어요? 퇴직금이요? 퇴직금은 한 번 나오고 끝입니다. 매달 나가는 생활비, 보험료, 세금을 퇴직금으로 감당하면 금방 바닥납니다. 제 친구 아버지는 공무원이셨어요. 정년이 60세였고 작년에 퇴직하셨죠. 연금은 65세부터예요. 5년을 어떻게 버티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애들한테 손 벌려야 하는데 그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이게 바로 연금 공백의 구조입니다. 일할 수 있는 자리는 사라졌는데 연금을 받을 권리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 이 공백을 메우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것.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60대에게 열려있는 일자리는 대부분 단기, 저임금, 비정규직입니다. 30년 경력, 관리자 경험, 전문성 아무 소용없어요. 나이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일합니다. 이 이야기, 우리 부모님 이야기 같다 느껴지신다면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세요. 이 시리즈 계속 이어집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 들어보셨나요?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 노인들이 가장 가난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40% 이상이 빈곤층입니다. 10명 중 4명이 최소한의 생활도 힘든 수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조금 힘들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돈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사는 동네에 70대 할머니가 계세요. 매일 새벽 5시에 나가셔서 폐지를 주우세요. 처음엔 운동 삼아 하시나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걸로 생활비를 버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셔서 겨우 몇천 원에서 2만 원 내외를 버신대요. 한 달이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걸로 월세, 밥값에, 약값에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연금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60만 원 정도예요. 이게 한 달 생활비로 충분한가요? 월세 40만 원 내면 20만 원 남습니다. 밥은요? 전기세는요? 병원비는 어떤가요? 게다가 연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옛날에는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없었거나
가입을 안 한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자영업 하시던 분들, 농사 지으시던 분들은 연금 가입을 안 하신 경우가 많죠. 그러니 지금 받는 연금이 20만 원, 30만 원인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에 연금 공백까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60세에 퇴직했는데 65세까지 5년 동안 수입이 없어요. 퇴직금으로 버티다가 바닥나고 빚을 지거나 자식들한테 손 벌리거나 아니면 무리해서 일하다가 건강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새벽에 경비 일 하시는 70대, 청소 일 하시는 80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좋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못 사니까 하는 겁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66세 이상 노인 중 3분의 1이 여전히 일을 하신대요. 그중 절반 이상이 생활비가 필요해서 일한다고 답했고요. 이건 개인의 실패가 아닙니다. 게으름의 결과도 아니에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노년에 가난해지는 건 제도가 만든 결과입니다.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고 느껴지신다면 좋아요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실제로 사람들은 이 연금 공백 기간을 어떻게 버틸까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취업입니다. 정년 후 다시 일자리를 찾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0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에요. 대부분 경비, 청소, 택배, 주차 관리, 마트, 카트 정리 이런 일들이죠. 월급은 200만 원 안팎, 많아야 250만 원 정도예요. 제 동네 아파트 경비실에 계신 분이 전직 은행원이셨대요. 30년 넘게 일하셨는데 60세에 퇴직하시고 2년 쉬다가 다시 나오신 거예요. 연금까지 버텨야 하니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은행에서 일할 땐 손님들한테 인사받았는데 이제는 본인이 먼저 인사한대요. 자존심 상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요. 두 번째, 자영업입니다. 내 사업이라도 해야지 하면서 퇴직금으로 치킨집, 편의점, 커피숍을 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통계를 보면 자영업의 5년 생존율이 30%도 안 됩니다. 10개 가게 중 7개는 5년 안에 문 닫는다는 얘기예요. 제 친구 아버지도 퇴직하시고 프랜차이즈 카페를 여셨어요. 가맹비에 인테리어비에 몇천만 원 들어갔죠. 처음 1년은 괜찮았대요. 그런데 경쟁이 심하고 손님이 줄고 결국 2년 만에 문 닫으셨어요. 퇴직금 다 날리고 빚까지 지셨다고요. 세 번째, 자식에게 의지하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생활비 받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운 일인가요? 자식들도 애 키우고 집 사고 자기 노후 준비하느라 빠듯합니다. 부모님께 매달 50만 원, 100만 원 드리는 게 부담 아닌 집이 얼마나 될까요? 한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60대 이상 중 절반 정도가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대요. 자존심도 있고 자식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손을 벌리는 겁니다. 네 번째, 그냥 버티는 겁니다. 퇴직금 조금씩 쓰면서 최대한 아껴 쓰면서 연금 나올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외식 안 하고 옷 안 사고 병원도 꼭 필요할 때만 가고 그렇게 버티는 거죠. 근데 이게 5년이에요. 5년을 그렇게 살면 삶의 질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60세에 퇴직하고 나니까 벌써 사회에서 잊혀진 느낌이야.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고 그냥 연금 나올 때까지 집에서 시간이나 때우는 거지. 이게 우리가 꿈꿨던 노후인가요? 평생 일하고 나서 맞이하는 게 이런 불안과 빈곤인가요? 이런 현실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년 연장입니다. 어차피 연금 받을 때까지 일하게 하자.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되지 않나? 겉으로 보면 합리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정년 연장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요. 현재 60세인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올리자는 거죠. 그러면 연금 공백이 사라지니까 문제 해결 아니냐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직업이 65세까지 가능한가요? 사무직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건설 현장 일하시는 분,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간호사, 요양보호사, 이런 육체 노동이나 고강도 감정 노동을 65세까지 할 수 있을까요? 제 친구 어머니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예요. 지금 58세인데 벌써 허리가 안 좋으시대요. 65세까지 하라고? 그땐 내가 요양받아야 할 판인데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년 연장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청년 일자리 문제입니다. 정년이 늘어나면 새로 들어올 자리가 줄어들죠. 청년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안 비켜주면 우리는 언제 들어가냐는 거예요. 실제로 정년 연장 논의가 나올 때마다 청년층의 반발이 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대 간 갈등으로 치닫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세 번째,
정년을 연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나이까지 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건강 문제로 일찍 그만둬야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60대가 되면 하나씩은 다 생기죠. 정년은 65세인데 몸이 안 따라주면 어떻게 하나요? 결국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제 생각엔 정년 연장은 임시방편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해법은 뭘까요? 연금을 더 일찍, 더 충분히 주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의 노후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대폭 올리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기초연금이 월 30만 원 남짓인데 이걸 60만 원, 80만 원으로 올리면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정년 이후 연금 수급 전까지 한시적으로 가교연금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연금 공백 속에서 고통받고 계세요. 이 복잡한 문제를 한쪽 시선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함께 보고 싶다면 지금 구독해주시고 의견 남겨주세요. 연금 공백과 노인 빈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50대 여러분, 여러분은 10년 안에 이 문제를 직접 겪게 됩니다. 40대 여러분도 20년 안에 똑같은 상황에 놓입니다. 나는 다를 거야 라고 말하기엔 제도는 너무 강력합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제 부모님을 보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집이 특별히 가난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준비를 안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미 퇴직하신 후에도 자식들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으시다고 아직도 일을 하시거든요. 건강을 위해 일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외국의 경우 노년의 부부가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는 것을 보면 우리 부모님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이 곧 정년을 맞이하시거나 부모님이 이미 이 구간에 계시거나 아니면 곧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오늘의 노인은 어제의 중장년이었고 내일의 노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정년과 연금 사이의 이 간극을 외면한 사회는 결국 모두에게 불안한 노후를 안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미리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퇴직금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이든 적금이든 별도로 모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도 미리미리 챙기셔야 해요. 60대에 건강하면 일할 수 있는 선택지가 더 많아지니까요. 하지만 개인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해요.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괴리를 줄이거나 그 사이를 메울 안전망을 만들거나 기초연금을 현실화하거나 뭔가 해야 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가능해집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정책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되길 바랍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오래 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존엄하게 늙을 것인가. 일할 수 있으면 일하되 일하지 못해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은 보장되는 사회.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할 미래 아닐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존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